민주당에서는 아니 전 정부 수사하더니 이제는 통계까지 파헤치느냐, 이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것은 국가 경영의 근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러한 정책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통계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가 되고 난 뒤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어떤 관료주의 속에서 계속해서 누적되고 또 이렇게 쭉 일관되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왔던 것이 바로 국가 통계인데, 근데 이것을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정책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통계를 바꾼다, 통계를 조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만지는, 조작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제한을 해야 되고 굉장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능한 것인데, 과연 현재의 어떤 관료 조직, 공직 사회의 분위기상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원희룡 장관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벌써 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나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 정치적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경영의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인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규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더더구나 이전에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통일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뭐 해가지고 외교부까지 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는 16명을 죽인 북한 어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문제, 이 사실관계 팩트에 하나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그냥 막 바뀌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되고 또 검찰 수사로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계 조작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부동산 데이터인데,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자로서 또 뉴스를 진행한 앵커로서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이 통계가 너무 이상한 지점은 있었어요. 솔직히 인정, 그건 다 인정.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도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바로 경실련이 반박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집값이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밖에 안 올랐다니 라고 하니까 김현미 장관도 약간 머쓱하면서 아니 우리가 본 이 통계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명한 대목이 있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상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때 당시를 탁 회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김현미 의원 전 장관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안 올랐다라는 정말 주옥 같은 발언이었어요. 저것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시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 근거, 민간조사죠, 정확한.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올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4% 올랐다는 건 그냥 자연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의 저때 저 발언은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해석이 됐지만,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건. 이 장면을 원희룡 장관이 문정부가 정권 유지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당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라고 했던 게 어떤 조사 방법상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상 범위 내에서 어떤 샘플링의 차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원 장관 주장처럼 의도적인 윗선 차원의 어떤 조작인 건지, 정책 성과를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건 당시 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정육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 있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시험 칠 때에도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 1년 동안 또 고생 무지하게 했었는데. 예전에 사법고시 떨어졌을 때 얘기인가요? 네네, 그때 제가 시험 잘 본 줄 알았어요. 네. 막상 붙을 때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원래 그럴 때가 붙는 거거든요. 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어른들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 전세를 딱 갔는데 정말로 한 달에 1억씩 오르더라고요, 강남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나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계셨는지 참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소주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방통위에서 방송국에다가 패널 출연료를 30%씩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예. 야, 내가 김어준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짭짤해지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국이 바보입니까? 그중에 지금 패널이 4분 계시잖아요. 예. 그중에 한 명은 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만약에 그렇게 올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면 가정하면 예. 그러면 누가 잘리느냐? 사회적인 약자가 잘리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방송국에서 부르지도 않거든요. 잘 예. 못하니까. 혹시 그 누구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통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 패널의 소득이 30% 증가가 됐다. 개개인은 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90%가 증가가 됐는데 한 명은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패널 전체 소득은 10%가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통계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제일 피해를 받느냐?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해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일을 배우고 나름대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나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갖다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유지하면서 오히려 월급이 뭐 10%도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청년들은 올라가지 않았죠. 통계법을 갖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법 2조에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 자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작성이나 공포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통계 종사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주성도 그렇고 강남 아파트값,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값도 그렇고 제대로 된 통계를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할 수 있겠으며 정책이라고 하는 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틀렸을 때에는 그 통계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틀린 걸 알면서도 수정을 갖다 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책임을 그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의혹 단계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고 소득 주도 성장 관련해서 이제 정육진 변호사님의 의견도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말씀 같이 함께 공의 드리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국정농단이라는 원희룡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 수준이 한심하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최소한 팩트도 없이 국정농단이라니 수준 참 형편없다. 현직 장관이 정치 보복 돌격대를 자처한 것 같다. 전문가들 포함해 보는 눈 많은 것이 통계인데 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눈을 속이고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중대 범죄다라는 게 여당의 비판입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 정책 밀어붙이려 국가 통계조차 왜곡,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 행위. 김기현 의원,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하니. 유경준 의원,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2018년 조작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는 이견이 상당합니다. 들어보시죠.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닙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전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뜨겁게 논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근거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당시 정부의 구체적인 반박과 해명은 또 어떤 것인지도 차차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실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